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경매 투자 시 실제로 도움되는 교육을 찾고 계십니까? 2014년 새로운 교육과정,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 분석 포커스 과정을 소개합니다.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의 첫 난관이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이유는 낙찰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가물어하는 시세조사는 그만두십시오.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겉보기에 시세조사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중요한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경매 투자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화법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실패를 낳기 마련이죠.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에서는 시세조사에서 나온 모든 상황을 실전으로 연습하고 체크하여 완벽한 시세조사에 정확한 시세분석으로 낙찰의 길을 인도합니다.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님이 직접 강의하시며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전이 접목된 국내 유일 차별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전으로 다양한 물건의 시세조사를 하며 보다 정확한 시세조사와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낙찰가 선정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경매 투자, 저희와 함께라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만의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처럼 만에 이제 화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녹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긴 내용이 아니라서 짧게 시간을 내서 제가 상담을 드릴 거예요. 협회 회원께서, 카페 회원께서 이제 남기신 질문입니다.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미등기이며 대지권의 유무는 알 수 없음. 신청 채권자로부터 현재 소유자가 대지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보증서 제출되었음. 최저 매각가격 결정에 있어서 대지권을 포함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저당권 설정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었다면 매각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임. 대지 사용권이 없었다면 매각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당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지권 미등기라도 감정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특별한 경우인가요? 문건 송달 내역을 보니 낙찰 받으신 분이 불허가 신청을 낸 경우이던데요. 분명 대지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제 지식으로는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그래 놓고서는 사건 번호를 적어 주셨지만 이 사건을 이렇게 한번 일견을 해보니까 아직 입찰이 남아있는 물건이길래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에 첫 번째 그 읽어드린 어떤 그 문구가 이 물건에 대한 판매 조건입니다. 그죠? 이 사건에 대한 대지권이 미등기고 대지권의 유무는 알 수가 없다. 미등기니까 유무를 알 수 없다. 이런 표현은 맞죠? 신청 채권자라는 것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 즉 압류 채권자죠. 압류 채권자로부터 현재 소유자가 대지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고 글을 썼나 보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현재 소유자는 이 아파트는 대지권이 없어요 라는 보증서를 낸 거죠.
그 다음에 있는 문구가 문제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할 때는 대지권을 포함한 감정가를 기초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래가지고 그 시세를 결정을 해놓고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지에 대한 감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대지권을 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구에서는 결정은 그렇게 했으나 저당권 설정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었다면, 저당권 설정자라는 것은 현 소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었다면 매각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을 취득 못하는 것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신 거잖아요. 그죠? 이 문구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토지와 건물 가격을 포함해서 감정평가액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했으니 당연히 이거를 사면은 대지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뒷글에는 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다면 취득 못하는 것이다. 예, 당연하게 대지 사용권이 현 소유자가 없다면 매각에도 불구하고 대지는 못 취득하는 것이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앞에 말이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그렇다. 예,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 문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글을 써놨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원인이 뭐냐라고 따져보면 간단한데요.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2달 전에 이제 저희 그 부산 지역에 이제 그 어떤 추가적인 지사, 현재 지사가 아닌 추가적인 지사를 이렇게 계획하신 분이 물건을 이제 응찰을 하려고 부산 지역에 있는 물건을 저한테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 물건도 대지권이 미등기고 대지권이 포함되어서 감정이 진행이 됐고 그걸 당연히 최저 매각 가격에 응찰을 하게 된다면 건물과 토지도 소유권자가 되는 게 맞죠. 그랬는데 한 문장에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건물만 매각이라고 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죠? 감정 가격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포함되어 놓고서는 건물만 매각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물어보길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어차피 토지 가격에 포함되어서 경매가 진행이 됐다면 이 물건을 낙찰은 받아놓고 만약에 토지 등기가 이전이 안 된다면은 매각 불업은 물론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하라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응찰을 하라라고 조언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그거를 한 2달 동안 이 물건을 노리고 있다가 거의 자주 물어보길래 그러면 법원에 있는 직원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마지못해 한 거예요. 물론 한 2, 3주 전에 상담을 했으면은 상식적으로 바로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매를 이제 배우는 분들에게는 어떤 배짱이 모자라고 입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 드립니다만은 90%는 경매의 90%는 말로 하는 것이다. 예, 입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 법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 직원의 말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한 5분도 안 돼서 바로 답변이 왔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법원 직원 말이 이거는 써놔 있지 않느냐. 건물만 매각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낙찰을 받으면 건물만 당신 거다. 라고 얘기가 돌아온 거죠. 그랬으면 상식적으로 건물하고 토지가 포함되어서 팔았으니 토지도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그냥 물어봐야 됩니까? 따져 물어봐야 됩니까? 예, 따져 물어봐야 되는데 따져 물어볼 능력이 없거나 수줍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물어봤는데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건물만 매각입니다 이래 버리니까 딱 주눅이 들어가지고는 그 상태에서 더 캐묻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의 사례와 너무 똑같은 사례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원래 그냥 그런갑다고 말아버려도 되는데 제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기를 아니 건물하고 토지랑 포함돼서 이렇게 팔았으면 당연히 땅도 내 거여야지. 왜 땅은 빼고 건물만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요렇게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처음에는 잘 못하길래 당신이 수저하고 젓가락을 포함해서 판다고 해서 금액을 팔아놓고서는 정작 돈을 내니까 수저만 주는 격 아니냐 당신이 라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러면은 우리가 회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의 입찰일은 화요일이었고 제가 전화한 건 금요일이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묻기를 그냥 입찰을 진행하시죠 라고 저는 이제 꼬셨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회의를 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월요일날 오후 3시 정도 되면 전화를 한번 부탁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3시 넘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예 그거 변경됐고요. 다시 건물만 감정해서 건물 신건부터 진행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 이렇게 평범하고 단순한 사례인데 이게 물건이 거의 30%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이 법원에 있는 공무원들은 너무도 당당하고 당연하게 자기 주장을 해왔고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몇 명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30%까지 떨어졌으니까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무원들에게 이런 어떤 주변에 어떤 그런 조언이랄까요? 어떤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법원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최저 매각 가격 결정에 있어서 대지권을 포함한 감정가액을 기초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했으나 결정했으면 결정한 거지. 그랬으나 저당권 설정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었다면 매각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돈은 비싸게 받아먹고 조금 준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 팀장 부장한테 이제 전화를 법원에 시켰더니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말을 알아듣게 설명하는데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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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시비죠. 내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더라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문구고요. 그만큼 법원의 공무원들이 경매를 잘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건이 정말로 관심이 있으시면은 우선 낙찰은 받으시죠. 받아놓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불허를 당하거나 또는 어떤 나중에 정말 자기는 돈을 다 냈는데 대지를 주지 않고 건물만 등기해 가라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국가한테 매각을 취소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대상이 되는 사례예요. 어쨌든 손해는 보지 않는 사건이죠. 그죠?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단점을 발견하면은 그냥 매각을 불허해가지고 다시 하자. 신건부터 다시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먼저 건드려가지고 변경과 연기를 할 필요도 없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됐든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벌어진 일일 뿐이지 지금 그 질문자께서 해주시는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답변이 됐죠? 그래서 저희 주변에 이제 왜 이 물건은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왜 이 물건은 변경과 연기가 되겠을까요? 왜 이 물건은 매각이 불허됐을까요?를 자꾸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원인들이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쁜 상태, 정형화된 상태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어이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이 경매에 있어서 그다지 꼭 고수만은 아니다는 점, 이런 것 정도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이죠, 확신. 다른 데선 고집 엄청 피우면서 이 경매에 있어서는 공부를 해놓고서도 불안에 떠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줄 아시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 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